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수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여수 경제를 뒷받침하고 있는 관광산업이 예전 같지 않습니다. 연관 업종들이 타격을 입으면서 여수 관광에 변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데요. 관광 전문가들은 여수의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문형철 기자가 들어봤습니다.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여수 주요 관광지의 입장객은 550만 명.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가량 늘었습니다. 하지만 숙박률과 체류 시간 등은 감소해 연관 업종은 오히려 불황을 겪고 있습니다. 주말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어지간한 업소들이 거의 만실됐었거든요. 지금은 한 50% 정도가 만실 찰까요? 여수가 전국적인 관광지로 부상한 건 엑스포가 열렸던 2012년. 밤바다를 테마로 내세운 지 10년이 넘었고 그 사이 다른 지자체들이 관광 인프라를 도입하면서 여수 관광은 경쟁력을 잃고 있습니다. 케이블카뿐만 아니라 유사 관광 시설이 굉장히 많이 생겼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수만이 가지고 있던 장점이 이제 흐릿해진 거죠. 여수 관광의 재도약을 위한 해법으로 대다수의 전문가는 섬을 지목했습니다. 섬이 가지고 있는 스토리나 특색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이를 체류형 관광 상품이나 이벤트와 연결하면 다른 지역과 차별성을 둘 수 있다는 겁니다. 조금 불편하게 배를 타고 들어가더라도 그 안에서 독특한 경험을 할 수 있는, 체류하면서 할 수 있는 그런 콘텐츠들. 또 지속 가능하고 경쟁력 있는 콘텐츠를 발굴, 운영하기 위해서는 주민들의 참여가 중요하다고도 강조했습니다. 관광객들을 계속 유입시키겠다는 목적은 동의는 하지만 지역 주민이 만족을 해야 돼요. 일자리 창출도 같이 병행하면서 관광 산업을 활성화시켜야 여수다운 콘텐츠 여러 가지 또 해법들을 아마 발견할 수 있지 않겠나. 빠르게 변화하는 관광 트렌드에 대응하기 위해 강진과 해남, 영암이 연계 관광 프로젝트를 시작한 것도 여수에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습니다. 한 지역에서 정책을 펼친다 그래서 그것만 보고 가지는 않거든요. 경제를 키우는 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고. 전문가들은 또 여수 동부권에 편중된 관광객을 서부권인 화양 지역 등으로 분산하기 위해 홍보를 강화하고 교통 인프라를 확충하는 것도 여수 관광 활성화를 위한 과제로 지목했습니다. MBC 뉴스 문형철입니다. 여수세계 섬박람회 총감독으로 박명성 감독이 위촉됐습니다. 박명성 총감독은 40여 년 동안 연출가와 공연 프로듀서 등으로 활동해왔으며 전국체전과 U20 월드컵, 광주 하계 유니버시아드 개폐회식의 총감독을 역임했습니다. 박 감독은 섬박람회를 섬의 가치를 재조명하고 인류와의 공존을 모색하는 미래지향적인 축제로 만들겠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순천만 국가정원이 다시 문을 연 100일 동안 170만 명이 넘는 방문객이 다녀간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지난해 순천만 국제정원 박람회 폐막 이후 올해 4월 재개장한 순천만 국가정원은 첫 주에 관람객 21만 명, 100일 동안 총 176만 명이 찾았습니다. 순천시는 체험시설 이용료, 임대료 등으로 현재까지 약 100억 원의 수익을 거뒀다고 설명했습니다. 지난달 만 19의 나이로 전주의 한 제지 공장에서 한 청년이 일하다가 숨졌습니다. 많은 이들이 안타까워했죠. 이 청년은 올해 순천의 한 특성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첫 직장에 들어간 지 6개월밖에 되지 않았었는데요. 많은 이들이 청년의 빈소가 마련된 곳에서 작은 추모제를 열고 마지막을 함께했습니다. 유민호 기자입니다. 남 이야기 함부로 하지 않기, 겁먹지 말기, 기록하는 습관 들이기. 전주의 한 제지 공장에서 홀로 작업 중 숨진 19살 청년 노동자의 수첩입니다. 영정 앞에는 청년이 좋아했던 과자가 놓였습니다. 순천의 한 특성화 고등학교를 올해 졸업했는데 추억을 떠올린 교사들이 직접 올려둔 겁니다. 이 청년은 지난달 중순 작동이 멈춘 기계를 점검하려 설비실에 혼자 들어갔다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유족과 사측 전주페이퍼는 사망 원인 등을 두고 입장이 엇갈렸고 지난 8일 합의에 이르면서 3주 만에 장례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순천의료원에 마련된 빈소에서 청년의 마지막을 함께하기 위한 작은 추모제가 열렸습니다. 전주로 찾아가면 혹시 가족에게 누가 될까 고민했던 음악교사는
관악부로 인연을 맺은 제자와의 기억을 담담히 꺼냈습니다. 후배들은 그를 위한 음악, 천개의 바람이 되어를 연주했습니다. 왜 이 세상에는 그렇게 착하고 예쁘고 아름답고 선하고 이런 애들을 먼저 지역 시민사회와 노동계 100여 명이 빈소를 지켰고 유족을 위로했습니다. 다시는 이런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힘을 모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출근길이 자신의 안전과 목숨을 걱정하는 맞바꾸는 길이 될 수도 있는 이런 노동자들이 살아가는 이 현실에 대해서 함께 마음이 아프고 지난해 산업 현장에서 사고로 목숨을 잃은 노동자는 812명. 이 가운데 18세에서 34세 청년 60명이 집으로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MBC 뉴스 유민호입니다. 요즘 10경기 무패를 이어가며 K리그2 2위를 달리고 있는 전남 드래곤즈, 유소년 선수 육성에도 힘을 쏟고 있습니다. 어릴 때부터 축구 영재를 길러내 프로 무대로 진출할 수 있도록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가고 있는데요. 이 같은 유소년 육성이 최근 상승세에도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김단비 기자입니다. 전남 드래곤즈 유니폼을 입고 축구장을 누비는 앳된 얼굴들. 프로 선수를 꿈꾸는 전남 드래곤즈 유소년 축구팀 광양제철고 학생들입니다. 아직 고등학생이지만 이 중에선 K리그를 누빈 선수도 있습니다. 3학년 공격수 송건호는 전남과 준프로 계약을 통해 지난 4월 FC 안양과의 데뷔 무대를 잘 치렀습니다. 저한테 살짝 꿈, 심장 같은 존재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서 한번 뛰어보고 싶다 이런 생각도 많이 해서 지금까지 열심히 했는데 이런 기회가 와서 정말 기분이 좋고. 전남 드래곤즈는 1996년 광양제철고 축구부 창단을 시작으로 2003년 초중고 각 한 팀씩 정식 유소년 시스템을 도입했습니다. 재능 있는 어린 선수를 발굴한 뒤 체계적인 훈련과 지원을 통해 세계적인 프로 선수로 성장시키기 위한 목적입니다. 현재 전남 드래곤즈에 소속된 37명의 선수 가운데 4명의 선수가 유소년팀 출신입니다. 실제로 전남은 유소년 육성 시스템을 통해 우수 선수를 다수 발굴했습니다. 영국 프리미어리그 무대에 입성했던 지동원과 윤석영을 비롯해 국내외 수많은 프로축구 스타들이 전남의 유소년 육성 시스템을 거쳤습니다. 지난해 전남에 입단한 이후 올해 2득점 2도움을 기록하며 드래곤즈 상승세에 한몫하고 있는 신인 선수 박태용도 유소년 팀이 낳은 인재입니다. 매 경기마다 제가 볼 보이러 가는데 어떻게 하면 저기에서 저 형들처럼 경기를 뛸 수 있는지 또 맨날 생각을 해서 열심히 하다 보니까. 전남 드래곤즈는 프로팀 훈련 참여 확대와 멘토링 등을 통해 유소년 축구 저변을 다지고 지역 출신 선수 비율도 점차 늘릴 계획입니다. 우리 지역에 있는 선수들을 키워서 그게 어떻게 보면 지역에 계신 분들의 관심과 사랑을 받는 부분이거든요. 지역에 좋은 인재들을 좀 찾으려고. 전남 드래곤즈의 유소년 육성 시스템이 축구 유망주를 키워내는 산실로 자리 잡아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담입니다. 전남 미래교육재단이 오늘 순천만 생태문화교육원에서 꿈 실현 기부 나눔 선포식을 개최했습니다. 이번 행사는 기부 나눔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꿈 실현금 기부자와 학생, 학부모 등 모두 70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이어 순천 효산고 학생들의 연극을 시작으로 성금 기탁식과 꿈 응원 퍼포먼스 등이 함께 진행돼 관심을 모았습니다. 10년 전 전력, 에너지 공기업 등이 둥지를 튼 광주 전남 공동 혁신도시는 전국에서 가장 젊은 혁신도시로 성장했습니다. 그런데 확장성 측면에서 한계가 분명해 아직 갈 길이 멀다는 평가입니다. 주현정 기자입니다. 농업 중심이었던 나주에 들어선 광전남 공동혁신도시의 목표는 대한민국 에너지 수도입니다. 국내 최대 공기업인 한국전력을 비롯해 국내의 모든 전력그룹사들이 자리를 잡은 데 이어 에너지 전문 인력을 양성하는 한국에너지공대까지 들어서면서 에너지 특화도시로서의 기반은 갖춰졌다는 평가입니다. 이들 4개 전력기업의 나주 본사 근무자만 3,700여 명. 16개 이전 공공기관 전체 인원의 절반입니다.
이에 힘입어 나주 빛가람동 인구도 4만 명을 돌파했는데 2명 중 1명은 만 18세에서 45세 사이의 청년으로 채워졌습니다. 혁신도시 인구를 분석해본 결과 평균 연령이 33세로 10개 혁신도시 중에서 가장 젊고 활기찬 도시로 조성되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혁신도시의 핵심 배후산단에 자리한 이 중소기업은 한전을 따라 이곳에 본사를 옮겨왔습니다. 품질을 인정받아 가동 6년 만에 연매출 200억 원대로 성장했습니다. 한전이 구매 물량의 최대 20%를 혁신산단 입주 기업으로부터 우선 사들이는 특별 물량 덕이 컸습니다. 하지만 이 지원제도 내년 초면 종료됩니다. 가뜩이나 전력그룹사들이 긴축 재정에 돌입한 상황에서 이 특별 지원 지역까지 해제되면 받게 될 타격이 걱정입니다. 여기 혁신산단에 내려온 업체들은 그것만 보고 내려온 업체들이 대부분이고 상당수거든요. 이 한전의 물량이 없으면 참 어려운 지경이 빠지는 거죠, 사실. 전남도와 나주시 등이 에너지 융복합단지 특별법 개정에 주력하고 있는 이유입니다. 개정도 필요하죠. 이제 그 개정을 이제 저희가 22대 때 이제 국회를 가서 산자위원들을 만나서 설득을 해야 될 것이고, 에너지 특화 기업 자체를 폭을 넓혀야 되고. 그간 한전이 나주 혁신산단 입주사로부터 사들인 우선 구매 물량만 7천억 원이 넘습니다. MBC 뉴스 주현정입니다. 요즘처럼 덥고 후텁지근한 날엔 시원한 공연장이나 미술관에 가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올여름 가볼 만한 전시와 공연을 박수인 기자가 소개해드립니다. 분홍색 아기 코끼리 뽀메로는 흙냄새 가득한 민들레 정원에서 태어났습니다. 뽀메로는 싱그러운 봄날부터 새하얀 겨울까지 정원에 찾아온 사계절을 경험하며 홍당무와 개구리, 달팽이와 사랑에 빠집니다. 햇살 가득한 예술가의 작업실에 어린 손님들이 찾아왔습니다. 예술가는 색이 만들어지고 종이에 입히는 과정을 인형의 동작을 통해 어린이들에게 보여줍니다. 국내 최대 어린이 공연축제인 아시태지 여름축제에 초청된 이들 작품 2편은 여름방학 동안 국립아시아문화전당 무대에 오릅니다. 아이들이 어떻게 자연을 이해하고 또 우리가 주변에서 쉽게 볼 수 있는 것들이 어떻게 무대로 표현되는지 그런 부분들을 또 새로운 감각으로 느낄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청춘들에게 여름은 당장 여행을 떠나고 싶은 설렘이기도 하고 그림처럼 아름다운 추억이기도 합니다. 여름은 또 늦은 오후 햇살처럼 나른하고 잠 못 이루는 밤처럼 고독합니다. 광주 신세계 갤러리 여름 기획전에 초청된 6명의 젊은 작가들은 여름에 대한 각자의 이야기를 진한 색채에 담아 들려줍니다. 밝은 이미지와 조금 어두운 이미지를 갖고 있는 작품들이 있는데요. 그 안에서 어떤 청춘의 힘을 보시고 여름을 시원하게 이겨나갈 힘을 얻을 수 있으면 굉장히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국립광주박물관은 광주와 전남의 대표 문화자산인 정자와 도자기를 풍류라는 관점에서 해석해 9월 22일까지 전시를 엽니다. 국립광주과학관에선 공룡시대를 여행하는 다이노 월드와 술에 담긴 과학을 탐구하는 나이트 페스티벌 등 여름 과학 축제가 9월 1일까지 펼쳐집니다. MBC 뉴스 박수인입니다. 순천 바닷가 일대에서 비브리오 폐혈증균이 검출됐습니다. 순천시는 최근 전남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채수한 순천 상내리 와온 해변, 별량면 화포해변 바닷가에서 비브리오 폐혈증균 검출이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시는 급성 발열, 오한 등의 증상을 동반하는 비브리오 폐혈증 치사율이 50%에 이르는 만큼 해산물은 반드시 익혀 먹는 등 예방 수칙을 준수하고 기저질환을 가진 고위험군의 경우 각별하는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고흥군청 공무원들의 자발적인 성금과 건축 관련 단체 재능 기부, 주민들의 기부 등으로 추진된 31번째 천사랑의 집이 완공됐습니다. 고흥군은 최근 두원면 동신마을에서 제31호 천사랑의 집 기증식을 가졌으며 이번에 마련된 조립식 주택이 어려운 이웃에게 안락한 주거 공간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고흥군은 지난 2003년부터 주거 여건이 열악한 저소득 가정을 위해 공직자들이 솔선해서 참여하는 천사랑 집 짓기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8억 7천여만 원의 재원을 조성해 사랑의 집 31채를 기증했습니다. 날씨와 생활정보 정리해드리는 생활포커스입니다. 지난달 전남 지역의 취업자가 2만 8천 명 줄었습니다. 호남통계청 고용 동향에 따르면 6월 고용률은 66.6%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7%포인트 떨어진 반면 실업률은 1.3%포인트가 올랐습니다. 전라남도 공공배달앱 먹개비에서 2주년 기념 할인 행사가 진행됩니다. 내일부터 먹개비 앱에서 결제하면 5천 원 상당의 할인 쿠폰을 즉시 사용할 수 있고 지역사랑 상품권 5% 페이백 행사와도 동시에 적용 가능합니다. 무더운 여름철을 맞아 고흥군 어린이 물놀이장 3곳이 차례로 개장합니다. 고흥읍과 도양읍 어린이 물놀이장은 오는 15일부터, 고흥만 수변 노을공원 물놀이장은 24일부터 개장해 8월까지 운영됩니다. 오늘 오전까지 많은 양의 비가 지나고 오후 들어서는 빗줄기가 약해지거나 비가 그친 곳이 많습니다. 내일 비는 쉬어가겠고요. 흐린 날만 이어지겠습니다. 다만 전남 일부 내륙 지역을 중심으로는 소나기 예보 들어있는데요. 강우량은 5에서 40mm가 예상됩니다. 기온 자체가 많이 높진 않겠습니다. 전남 동부 지역 내일은 22도로 출발해 한낮 최고 기온 28도에 그치겠습니다. 하지만 습도가 높아져 있어서 후덥지근하게 느껴지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기온 보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여수, 광양 23도, 순천, 고흥 22도 보이겠고요. 한낮 기온은 여수 26도, 그 밖의 지역 28도로 오늘과 비슷하겠습니다. 오늘까지 높게 일던 바다의 물결도 내일은 잠잠해지겠습니다. 내일 해상에는 흐리고 한때 비가 오는 가운데 남해 서부 앞바다에서 0.5에서 1m, 먼바다에서는 최고 2.5m로 일겠습니다. 여수의 내일 만조 시각은 낮 12시 13분, 간조 시각은 오후 6시 14분입니다. 지금까지 생활포커스 송유라였습니다. 국내 최대 관광 분야 학술대회가 오늘 여수에서 막을 올렸습니다. 한국관광학회와 여수시, 전라남도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이번 행사에는 국내외 관광 전문가와 연구자 등 1,500여 명이 참석해 첨단 기술 시대의 지역 관광 활성화 전략과 혁신을 주제로 관광 발전 방안을 논의합니다. 행사는 오는 12일까지 열리며 200여 편의 논문과 사례 연구 발표, 정책 세미나 등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진행됩니다. 최근 경기 화성에서 발생한 아리셀 공장 화재와 관련 고용노동부 여수지청이 전남 동부권의 배터리 사업장에 대한 화재 예방 안전 점검에 나섭니다. 화재 사고 위험성이 높은 관내 13개 사업장이 대상이고 비상구와 소화 설비가 적정하게 설치됐는지를 확인합니다. 또 외국인을 포함한 근로자에게 안전 보건 교육을 이수하고 현장에서 이행될 수 있도록 지도할 예정입니다. 순천시가 지역 내 소상공인들의 경영 안정과 사회 안전망 강화를 위해 소상공인 고용 보험료를 지원합니다. 순천시는 오늘 근로복지공단과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관내 1인 소상공인들의 경영 안정과 사회 안전망 강화를 위해 국비 50에서 80%, 시비 20%를 지원해 최대 100%까지 고용보험료를 지원합니다. 이와 함께 시는 지역 소상공인들의 안정적인 생활과 경영 안정을 위해 올해 150억 원 규모의 소상공인 정책 자금을 지원하고 그 대출 이자의 최대 5%를 2년간 지원하는 등 다양한 지원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오는 9월부터 무안국제공항과 중국 항저우를 오가는 정기 노선이 취항합니다. 김영록 전남지사는 중국 저장성 항저우에서 전남 관광 설명회를 열고 무안 항저우 정기 노선 취항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